네, 잠시 뒤면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할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합니다. 자, 김 기자, 김용력 기자. 4년 전에는 유니폼 발표회를 함께 하면서 명단을 공개를 했죠. 그것도 8년 전에는 호텔에서 상당히 화려하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파주 축구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네요. 좀 소박하네요. 왜 그런 거죠? 예전과 비교하면 좀 조촐하게, 좀 조용하게 최종 엔트리를 발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세월호 침몰 사태 등 사회 분위기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도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용하게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이런 조건으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축구대표팀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파주 대표팀 훈련장을 택하게 됐습니다. 선수들의 숙소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보면은 비가 와도 훈련이 가능한 이제 하프돔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잠시 뒤에 23명의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근데 김 기자, 당초에 엔트리 발표가 내일이었잖아요. 예정된 게. 하루 앞당겨진 이유는 뭡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최종 엔트리 포함된 선수들이 하루라도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하루 앞당겼다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미디어를 배려한 측면이 큽니다. 선수가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토요일자 신문을 만들지 않는 신문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신문에 최종 엔트리 기사가 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미디어들을 좀 고려해서 최종 엔트리 발표를 하루 앞당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역시 핵심은 23명의 명단에 누가 오르느냐인데 홍명보 감독이 깜짝 발탁이 없다고 했죠? 네, 지난해 6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고 홍명보 감독이 이후에 14차례의 경기를 통해서 약 50여 명의 선수를 테스트했는데 그 안에서 23명의 최종 엔트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격에 박주영, 김신욱, 손흥민, 이청용, 미드필더 기성용, 구자철, 한국영, 또 수비수 김영권, 홍정호, 골키퍼 정성용, 김승규 이렇게 이름을 들었던 선수들은 무난하게 최종 엔트리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최종 엔트리 승선을 넣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도 최근까지 90%는 확정됐지만 10% 아직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끝까지 지금 고민한 포지션이 있는데 일단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차드리와 김창수 중 한 명을 지금 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박종호와 이명주 중 한 명은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격에서는 지동원과 남태희가 최종 엔트리 승선을 두고 지금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중앙 수비 쪽을 보더라도 한 자리를 두고 지금 경쟁 중인데 제공권 능력이 좋은 황석호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장현수가 경쟁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홍명보 감독이 입장했습니다. 곧 엔트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대표팀 감독 홍명보입니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와 고통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희생자 또 실종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팀을 항상 비유할 때 홍명보 호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 사고로 통해서 저 역시 다시 한번 무한한 책임을 알게 됐고 또 그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대표팀은 정말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선수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브라질 월드컵에서 국민의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뛰어줄 23명의 태육 전사를 정면에 계신 화면과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호명으로부터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골키퍼 진입니다. 골키퍼의 정성용. 김성규. 이범영. 이어서 수비 라인입니다. 김진수. 윤석영. 김영권. 황석호. 홍정호. 곽태희. 이용. 김창수. 이어서 미드필더진입니다. 기성용. 하대성. 한국영. 박정호.
손흥민, 설명 나올 때 들어가면 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나왔죠. 김보경, 네, 김보경. 잉글랜드 네. 카디프 시티에 뛰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홍명보에 계속 이름을 올렸던 선수입니다. 뭐 제2의 박지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네. 이청용, 네. 이청용 선수도 들어갔네요. 네, 오른쪽 윙어인데 사실상 현재 대표팀에서 공격에서 시발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4년 전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번 브라질에서도 좋은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동원, 네. 지동원 선수. 네, 지동원 선수는 이제 런던 올림픽 잉글랜드와의 8강전에서 멋진 골을 넣었는데 특히 이 오른쪽 자리에서 남태희와 경쟁을 벌였거든요. 네. 남태희 선수가 이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최종 공격수입니다. 구자철, 네. 구자철 선수가 공격수로 들어갔네요. 네, 뭐 홍명보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을 맡은 시절부터 가장 믿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번 월드컵 대표팀에서 주작을 맡을 확률이 매우 높은 선수입니다. 이근호, 네. 이근호 선수. 토종이죠. 네, 상주 상무에서 뛰고 있고요. 네. 특히 뭐 홍명보 출범 후에 11경기에 출전했을 정도 상당히 국내 선수 중에 가장 꾸준하게 대표팀에 네. 선발됐던 그런 선수입니다. 돌파력이 좋고 또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조커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박주영, 네. 어떤 선수입니까? 뭐 지금 가장 큰 논란을 겪고 있는 네. 그런 선수인데 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네. 엔트리 선발 전까지. 네. 김신욱, 장신 선수죠. 네, 네. K리그에서 뭐 지금 가장 간판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 최근에 좀 4월달에 좀 부진했지만 지난 제주전에서 한행카킥으로 멋진 페널티킥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신체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브라질 월드컵에서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할 선수들입니다. 23명의 명단을 네. 공개했는데 네. 사실 뭐 방금 말씀 아주 깜짝 발탁은 없다고 말한 거 그대로 정성훈부터 거의 김준호 나왔던 선수까지 선수들이 그대로 2014 23명 브라질 엔트리에 월드컵에 포함됐습니다. 참가할 23명의 태육 전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번 일단 브라질 월드컵에 정명보 참가하는 감독이 기자들과 아마 일문일답을 김혜경 하고 엔트리 선수단에 대한 선정 배경을 아마 설명하게 될 지금까지 텐데 상황,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정말 깜짝 발표는 계획을 없었네요. 네, 들어보도록 거의 하겠습니다. 없었고요. 특히 뭐 박주영이나 뭐 구자철, 기성용, 홍정호 이렇게 팀의 주 우선, 선수들 그대로 이름 올렸습니다. 우리 이 대표팀 홍 감독 얘기 좀 명단 들어볼까요? 발표가, 축구 팬, 또 언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저녁에 23명을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 중에 가장 힘든 도전을 해야 되는 팀이라고 해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선수 선발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저께 밤 늦게까지 고민을 한 선수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을 과연 어떤 선수를 선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왼쪽 풀백 선수였습니다. 특히 박주호 선수였습니다. 지금 박주호 선수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까지도 10% 정도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밥도 아직 풀지 않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 코칭 스태프과 의료진은 지금 이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봤었고 또 거기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부상의 재발의 가능성도 있었고 물론 한국에 돌아와서 빠른 회복은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상처와 그게 지금 남아 있어서 저희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팀을 이끌어오면서 박주호 선수가 브라질행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윤석영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후보군에 있는 선수였고 박주호 선수 부상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유럽에 있는 우리 안툰 코치가 그곳 QPR 현장에 방문해서 감독과 코칭 스텝 이런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박주호 선수 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몸 상태도 지금 아주 좋고 또 팀에서 같이 윤석영 선수와 같이 있는 게 아주 기쁘다라는 그쪽 코치들의 또 감독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영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명주 선수 지금 아주 K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그 선수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명주 선수가 포항에서 하는 포지션에 있어서는 저희 공격수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했고요. 그리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기성용, 한국영, 하대성 선수가 있는데 이 세 명 중에 한국영 선수밖에 디펜시브 능력을 가진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영 선수의 플레이가 앞으로 월드컵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옐로 카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박정호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명주 선수는 지난 1월 전지 훈련에 계속 그 선수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결과적으로는 저희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3명의 태극전사를 선발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감독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YTN의 조은지 기자. 네, YTN의 조은지입니다. 그 좌우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가장 치열했던 포지션인데 그 포지션이 결국에 홍명보의 아이들로 꾸려진 것 같은데요. 그 홍명보 축구를 가장 잘 안다는 점에서 좀 어떤 힘든 도전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박주영, 기성용, 박종우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 있는 상태고 또 유럽파 몇몇 선수 같은 경우는 실전 경기를 뛰지 못해서 지금 좀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월드컵까지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림픽을 끝나고 그 선수들을 다 잊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 선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고심을 했던 선수인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방문해가지고
그 코칭 스태프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전혀 지금 컨디션에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의 아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 번 정도 경험을 했던 거는 그렇게 나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전부 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2014년 월드컵을 위해서 지금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별로 말씀드린 대로 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부상자 선수들 기성용 선수나 박주영 선수나 그다음에 유럽에서 좀 부상으로 일찍 귀국한 선수들 일단은 이 부분은 본인들의 선택이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본인들의 선택이 구단과의 관계에서 이어졌고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이 모두 후보군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박주호 선수도 저희 의료팀의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그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선수들은 저희가 소집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훈련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 그리고 경기력 측면에서는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와의 전명훈 기자. 연합뉴스TV 전명훈 기자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지금 누구 말씀? 예, 연합뉴스TV 예. 전명훈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지금 3주째 조깅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부상이 좀 심각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박주영 선수도 부상이 좀 여파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김진수 선수도 지금 허벅지가 닫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상 정도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느 정도면 이제 완벽한 컨디션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일단은 저희가 5월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선수들의 어떤 전체적인 컨디션을 고려해서 5월 21일 날 얼마만큼 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컨디션에서 훈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때 돼서 훈련에 하는 거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는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까지 연락을 받았는데 MRI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쪽 닥터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